자, 뭐, 다 100점 맞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 뭐 보니까 뭐 1학기 것들이 열심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나요? 28번부터 있는데. 나는 21번부터. 21번부터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 나는 18번. 빨리 들으세요. 여기 앞으로 앉아. 두 명인데. 두 명이에요? 하영아 200짜리가. 하연이 의자만 갖고 들어오라 그래. 하영아 너 의자만 갖고 들어와. 그냥 듣기만 하라 그래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그래? 그럼 맨 뒤에 앉으세요. 네, 같이 좀 보세요. 우리 친구들하고. 거기 맨 뒤에 앉아가지고 보세요. 거기 그냥 앉아. 여기 왔다 갔다 여기 복잡하니까 컷 때문에.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어? 같이 앉으면 요거 너 때문에 정신없어요. 거기 뒤에서 열심히 같이 보세요. 자, 우리가 몇 번부터 같이 볼까요? 질문을 몇 번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25번이요. 25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25번부터? 25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보면. 25번 18이래요. 18 아니에요? 답을 몰라요. 처음 봤습니다, 문제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18이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바닥에 들을게요. 바닥에 앉아. 아니 바닥에 그냥 앉아. 네. 아니 비보세요. 자, 봅시다. 집중하시고요. 이제, 뭐, 많으면 적든, 집중을 하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뭐, 다 나왔어요. 웬만한 거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가만히 있으라. 나 가만히 자, 일단은, 누구를 이제 미지수로 놓을 것이냐, 네모로 놓을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네모로 놨나요? 이 문제? 찍었어요. 어? 찍었어요. 야구로 놨어요? 저 찍었는데? 자, 그러면 야구를 한번 놔볼게요. 야구를 네모로 놓을게요. 야구가 찍었어요. 네모명이다. 없나봐요. 여기 있어. 느낌으로 보세요. 자. 짱하요. 다 있나요? 여기 몇 개 더 있네. 갖다 주세요. 둘이나. 교일 보고 하나. 자, 그러면 대학 16.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2배다. 그러니까 야구는 축구에다가 몇 배를 하면 되는 거냐면 2배를 하면 된대요. 그럼 거꾸로 가야 되죠,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애에다가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네모가 된대요. 이게 지금 축구를 좋아하는 애예요. 그럼 거꾸로 가면 이제 축구를 우리가 다 네모로 표현할 거야. 모든 것들을 다 네모로 다 통일시킬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도 네모로 통일시킬 거야. 그러면 이 세모가 축구인데 축구는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네모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양변에다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축구를 좋아하는 애는 몇 명이 되는 거냐? 네모 곱하기 2분의 1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바꿔줄 거예요. 하나씩.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하나씩 바꿔줄 겁니다. 또 한 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1과 3분의 1배다. 그럼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내가 만약에 뭐 세모 다음에 뭐라고 할까? 이제 뭐 동그라미에다 붙여보세요. 그럼 이제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에다가 몇 배를 하면 1과 3분의 1배를 하면 1과 3분의 1배를 하면 또 뭐가 되냐면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된대요. 네모가 된대요. 1과 3분의 1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동그라미도 네모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분수로 만들면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0분의 뭐를 곱하면 나오죠?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4분의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는 네모 곱하기 또 4분의 3 0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동그라미는 1이 되니까 남고 네모 곱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또 배구는 네모 곱하기 4분의 3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뭐 네모, 세모, 뭐 동그라미, 뭐 별표, 뭐 농구 별표로 할까요? 그러면 요거를 다 지금 네모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개로 다 바꿔주는 연습. 요런 것들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배가 된다겠죠? 1과 2분의 1배. 그러니까 별표는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1과 2분의 1. 그러니까 야구가 네모면이죠. 여기다가 1과 2분의 1배를 때리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씩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가분수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죠. 네모 곱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가분수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죠. 네모 곱하기 2분의 3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구, 축구, 배구, 농구를 다 네모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됐고요. 이때 그럼 전체는 몇 명이냐? 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어차피 비율로 할 거니까 우리가 전체 중에서 몇 명을 뛰는 거를 지금 구해야 되냐면 전체 중에서 농구를 위로 올리시면 돼요. 농구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 농구가 얘죠? 자, 그 일테이는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지호야? 전체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네모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네모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전체입니다. 다 더하면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비교하는 양의 농구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중에서 농구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 더합니다. 그럼 이제 되겠죠. 어떻게 되냐? 전체는 네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4분의 3,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배 법칙 거꾸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배 법칙 거꾸로 뭐 2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3은 거꾸로 하면 요 3으로 묶어가지고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2 더하기 5 곱하기 3 이런 이제 분배 법칙 거꾸로 해서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이쪽에서 이렇게 분배 법칙 씁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하겠지만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네모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네모로 묶어요. 네모 곱하기로 묶으면 요 뒤에 뭐가 되냐? 여기는 뭐가 생략되는 거죠? 네모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뭐죠? 1이죠? 넘버 1.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에. 그래서 1 써주시고 여기서 온 거예요. 1. 여기서 또 2분의 1 오죠? 플러스 2분의 1 써주시고 여기서 또 4분의 3 써주시고 여기서 또 2분의 3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네모 곱하기 요걸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아주 분수로. 자, 통분하면 뭐로 통분이 딱 되나 봤더니 아마 4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맞죠? 몰라요? 이거 2, 4밖에 없는데 모릅니까? 모르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거 하고 있잖아요. 최소 공배수.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바로 통분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1은? 4가 되겠죠? 얘는 이제 2가 되겠죠? 얘는 3이 그냥 되면 되겠고 얘는 6이죠? 그래서 빨리 계산해 봅시다. 암산 4분의 15 전체는 네모 곱하기 4분의 15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율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분의 뭐를 구해야 되는 거죠? 농구를 구하시는 거죠. 농구. 그러면 전체분의 농구의 비율을 구해보면 전체분의 농구를 이제 구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율을. 그럼 전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네모 곱하기 4분의 15. 자, 농구는 네모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네모는 몰라도 관계가 없는 게 네모는 어떻게 되죠? 위아래에서 약분이 돼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약분. 비율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종종 나왔던 이제 번분수가 나왔습니다. 자, 번분수를 어떻게 연산하는지를 내가 알려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잘 들으시면 번분수에 대해 아시는데, 이 번분수는 분모 분자가 또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분수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분모를 뭐로 만들면 되는 거죠? 1로 만들면 돼요. 그럼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 분모에 있는 거에 역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 분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15분의 이제 4를 곱해줄 거야. 당연히 위에도 곱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 없어지냐? 약분되면서 밑에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돼버리는 거죠. 또 번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의 역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분모를 뭐로 만들겠다는 거야? 1로 만들어서 번분수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원리 자체가 복잡하진 않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약분해보면 2 되겠고요. 약분하면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5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체가 5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의 비율로 있는 거죠? 2명의 비율로 있는 거죠. 5명 중에서 2명꼴로 뭐를 좋아하고 있다? 농구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C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지금 T 그래프가 전체 길이를 몇으로 했죠? 45. 45에다가 18cm. 요것만 곱해주면 되겠죠. 5분의 1. 전체 분의 농구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 요 5분의 1을 곱해주면 농구가 차지하는 T 그래프의 이제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분돼가지고 9이 18cm가 되면서 되게 이제 여기 나오는 문제였다. 뭐 그렇죠? 여기 나오는 문제였다. 뭐 그런 문제죠. 뭐 맞은 사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맞았어요. 아, 찍어서 맞았어요? 네. 잘 찍었네요. 잘 찍네요. 이런 것도 잘 찍네. 야, 뭐 찍어서 맞았다고 좋아할 건 없잖아요. 맞아가지고 됐어야지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아예 손을 못 댔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전분수. 다 좋아하는 친구들을 다 어떤 걸로 다 통일시켜야 돼? 네모. 네모의 뜻이에요. 한 문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1 것도 배우니까 막 문자 쓰고 그러잖아. 막 중학교 거 하면 아직 문자식이 안 들어갔냐?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막 초등학교 때는 뭐 네모, 세모 쓰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네모, 세모 안 쓰잖아요. 뭐 X, 뭐 Y, 뭐 A, B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한 문자로 다 통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문자로 통일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한 문자로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문제 풀 때도 되게 많이 쓸 거니까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쭉쭉쭉쭉. 연산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연산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 못 푸는 친구도 많으니까. 자, 26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규칙이 재밌죠? 아니요. 자, 규칙을 봤더니만 어떤 규칙을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누는 수랑 분자랑 일칭 이런 거 하죠. 그죠? 일단은 대충 느낌을 보면은 분모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20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얘가 이제 늘어나요. 근데 얘도 늘어나는데 얘를 역수로 바꿔볼게요. 역수로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놈은 어디 자리에 있는 놈이냐면 요 놈하고 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요 두 개가 20은 안 바뀌어요. 아닌가요? 그 정도는 딱 보면 알죠? 여러분들도 뭐 눈이 있으니까 그죠? 그때 이게 뭐보다 큰 걸 찾으라고 했냐면 얘가 뭐보다 큰 걸 찾으라고 했냐면 0.06보다 큰 걸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을 좀 제외하고 보기 위해서 얘를 20분의 몇으로 만약에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는데 안 되면 별 수 없고요.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지호야? 20분의 뭐로 돼요? 100분의 1이잖아. 빨리 해볼게. 그러면은 20분의 까지 가기가 어렵겠네요. 그쵸? 하지만 뭐 만약에 5로 나눴다고 쳐봐. 만약 5로 나눴다고 치면 이게 20분의 1.2인가? 뭐 이런 건 잘 쓰지 않지만 1.2니까 1.2를 만약에 우리가 그 5분의 1으로 나타내볼까요? 약간 법문수 느낌으로 5로 나눈 거야. 분모 분자를.
분모 문제를 5로 나누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가긴 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얘 5 나눠요. 얘도 5로 나눠요. 뭐 되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어려워요? 아 분모 문제 똑같이 5로 나누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네.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냥 생각하면 여러분까지 생각을 못해요. 이제 하면 되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되게 어려운 개념들도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울 텐데 다 흡수하셔야 돼.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제 어려운 거 나오면 난 안 되는 거야. 난 여기까지야. 빠이빠이 손절 하는 친구가 있고 이게 좀 어렵지만 나는 계속 도전해 보겠다는 친구가 있어. 다 똑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뭐 당연하겠지만 뭐 선생님도 뭐 천재여가지고 보자마자 다 알아. 알 것도 없어. 뭐 이래가지고 뭐 수학을 잘했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또 있겠죠. 막 천재들 막 진짜로 막 부모님께서 겁나게 좋은 머리를 만들어서. 근데 그런 친구는 거의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게 나와도 난 또 해보게. 나 또 해볼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된다니까요.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걱정. 자, 5분의 1인데 그럼 결론은 뭐냐?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요거를 곱했을 때 얘가 5분의 6보다 커져야 돼. 이런 거야. 잘 봐. 내가 20을 봤잖아. 그러니까 얘가 5분의 6보다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처음 게 뭐냐면 4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20을 그냥 빼서 쓴 거예요. 얘가 5분의 6보다 크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크냐? 20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우면 양변에 100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풀까? 뭐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든 상관 뭐 100을 곱해도 되고 뭐 20을 곱해도 되는데 일단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얘는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 더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럼 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건 뭐 어떻게 되냐? 다음 건 얘 커지고 얘 커지는 거예요. 5 곱하기 3분의 1이 5분의 6보다 크냐? 이거서 보는 거예요. 5 곱하기 3분의 1이. 근데 얘도 크죠? 통분하면 나오고 있지만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분수로 쓰면 좀 복잡하니까 야 곱하자. 안 되겠다. 곱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다시 여기서 100분의 6인데 여기서 양변에 뭐를 곱할 거냐면 100을 그냥 곱할게요. 뭐를 곱한다고? 100을 곱할게요. 100을 곱하면 얘 어떻게 되죠? 양변에 100 곱하면 얘는 이렇게 100을 곱하겠죠? 여기도 이제 100을 곱할게요. 그럼 이게 약분되면서 5만 남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우리 바뀌는 거 네모, 그다음에 바뀌는 거 세모. 요게 6보다 크냐?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자면.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여기가 4하고 2였던 거예요. 4하고 2였던 거예요. 이건 크죠? 첫 번째 거 통과. 1번 통과. 큰 것은 1번 통과. 2번은 어떻게 되겠어? 2번은 5 곱하기 여기 5로 바뀌겠죠? 5 곱하기 3분의 1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가 6보다 크냐 보는 거죠. 큽니까? 그죠? 통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따지겠다는 거죠. 다 보는 게 귀찮은 거니까. 일단 우리 다 세는 거예요. 이제 하나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 5 곱하기 여기 6으로 늘어나겠죠? 6 곱하기 4분의 1이 6보다 큰지 또 보는 거죠. 근데 이게 6이 똑같으니까 4분의 5잖아. 얘 더 크네요. 이렇게 해요. 또 보는 거죠. 4번. 5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1이 6보다 크냐? 얘도 크네요. 근데 약분되면 5니까 7은 6보다 크잖아. 이거는 다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멈출 때가 있을 거예요. 5 곱하기 8 곱하기 6분의 1이 또 6보다 크냐? 크니까? 네. 크죠? 커요. 이게 쭉쭉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세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세는 거죠. 자, 힘들어가지고 체인지. 자, 6번으로 가면 5 곱하기 9 곱하기 7분의 1이 또 6보다 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큽니까? 네. 니요? 크죠? 9, 5, 45, 7 곱하면 7, 6에 40이잖아. 네. 크잖아. 근데 아마 이게 중간에 이제 멈출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커요. 50인데 8, 6에 48이에요. 8개 번째. 5 곱하기 11 곱하기 9분의 1이 또 6보다 크냐? 라고 하면은 55, 9, 6에 54. 여기까지. 아마 여기까지가 답일 걸로 알고 있는데. 8번째까지가. 9번, 9번째부터는 이제 5 곱하기 12 곱하기 10분의 1인데 이게 6보다 크지가 않고 둘이 똑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몇이 나오냐면 6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안 커요. 쌤 8이에요? 답은 그래서 8개가 돼요. 이 뒤로부터는요, 다 안 커요.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구나. 자, 10번째부터는 5 곱하기 13 곱하기 11분의 1인데, 이게 이쪽에 더 커져서 안 돼요. 이제 안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0.06보다 더 큰 것은 1번부터 몇 번까지 되는 거냐면 8번까지 돼서 답은 8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지금 쓴 거는 맞아야 돼. 정작 저기다가 8개를 넣어줘. 쌤, 저도 몰라요. 26번 다 보셨어요. 어우, 잘 찍으셨어요. 아니, 이거예요. 8개가 답입니다. 맞아, 찍은 거야. 잘 찍었습니다. 아, 근데 27번. 딕션이 안 근데 나 이거 맞을 거 글러 먹었어. 자, 내가 채점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와서 풀어주기만 하는 거니까. 자, 27번 가봅시다. 재밌게 풀고 있죠? 아니요? 저좀 나아가요. 여기는 티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정말 재밌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자, 밑면은 직사각형. 자, 밑면은 직사각형. 띠리리리리리리리. 제 지금 본 거야? 가로가 12cm가 되는 거고, 세로가 10cm가 되는 직사각형이고, 옆면의 모서리가 모두 15인. 그러니까 옆면은 사각뿔이니까 옆면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옆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0인 것도 있고 10인 것도 있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15cm. 그러니까 15cm다. 옆면. 이러한 이제 사각뿔이 있는 거죠. 자, 이거 정제도 둘레 길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거 어떻게 그래요? 가장 큰 거 120이고 가장 작은 거. 해봤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지만 가장 그 둘레 길이 가장 크게 나오고 가장 작은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려봐야 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 그려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옆에가 15니까 최대 25가 많이 나오고 많이 줄 줄에 그러니까 이것들의 최소가 되는 거. 뭐 최대 공수로 한다고요? 나 이거 했어. 나 메인트 7로 찍은 거. 나 이거다. 풀었어,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뭐지? 옆면은 그 삼각형이 4개가 있는 거고 밑면이 하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5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다가 옆면도 이게 12짜리 하나 있고 12짜리 2개 있겠죠? 이렇게 12짜리 2개 있고 옆면에 또 뭐 있죠? 여기가 10짜리도 있겠죠 이렇게. 이게 2개 있는 거죠. 이게 2개 있는 거죠. 이거 하나 있고 총 5개가 있는 건데 이게 둘레의 길이가 가장 크려면 최대한 겹치는 게 없도록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개도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막 정리될 때 딱딱딱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 겹치니까.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려야 되잖아. 어떤 원리로 그릴 것인가. 일단은 둘레의 길이가 가장 크게 나오려면 최대한 겹치는 게 없도록 전개도를 그려야 되겠고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으려면 겁나게 겹치게 막 겹쳐져가지고 나오도록 해야 되겠지. 그렇지 지호야. 그러면 첫 번째 겹치는 게 없도록 그리려 그러면 최대한 겹치는 게 없도록 그리려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이게 밑면이 있고 다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되나요? 이것보다 야 잠깐만 이것보다 이 전개도보다 안 겹치게 그리는 방법 있어요? 야, 얘보다 안 겹치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이것도 안 겹칠 수가 없죠. 딱 4개 겹치는 거잖아, 이거. 그죠? 얘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내가 그릴 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개도가 가장, 그 둘레개가 가장 클 것이냐, 겹치는 게 가장 작아지도록 전개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5가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5 곱하기 8 돼서 답은 뭐가 된다? 120cm가
아마 가장 큰 둘레길이가 가장 큰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많이 맞지 않았을까요? 요거는 거의 다 좀 생각 좀 했죠. 제가 생각해요. 저랑 찍었어.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이제 가장 둘레 길이가 적은 거죠. 어떻게 이거를 길어야지 둘레 길이가 가장 적게 나옵니까? 응. 일단 먼저 말해요. 내가 왜 말합니까? 네가 말해. 채원이. 채원이 그래, 채원이. 손을 들었으니까 공감. 아니요, 튀어도 돼요. 맞으라는 보장이 아니라 서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낮은 거 이거는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64? 어떻게 그렸어요? 저 이렇게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긴 변이 15잖아. 네. 그러니까 15가 되게 많이 겹쳐야 될 것 같거든, 최대한. 치과 가야 돼요? 빨리 가세요. 네. 축가 가야 되나요? 네, 나중에 영상은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네가 죽여서 안 돼. 눈거 안 뜨세요? 자, 그러면 세상 뛰어. 옆면이 최대한 겹치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가능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리해요. 우리 공간 시간 능력 좀 있어요. 여기서 어디가 올라갔습니까? 거기서 일단 그 항상 따지는 그대로 가고 야, 그래. 여기 하나까지 뭐 나왔어? 26? 26? 나도 26.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려지나요? 일단 거기까지는 가. 옆에다가 세모 하나 지워줘야지. 여기다 그래요, 여기다 그래요. 아 진짜 둘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7cm 제발.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아래다가 하나 7cm가 여기요? 네. 네. 그리고 저거 중간에 있는 거에다가 사각형 붙이면 여기다가 붙여라. 네, 거기다가 사각형 붙이면 그냥 안 붙이면 안 돼. 안 붙이면 어떻게 해요? 전개도에서 안 붙어 있으면 전개도가 아니잖아요. 먹어보시다. 이렇게 굴리면 네, 그렇게 자, 일단은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12가 돼야 될 거거든요. 여기가 12이 돼야 될 거거든요. 최대한 되려면.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2가 되겠죠. 10. 잠깐만. 10이고 10. 근데 여기 뭔가 이렇게 하면 안 겹치지 않냐? 이게 10짜리 두 개랑 12짜리 두 개잖아.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면 여기가 10, 12, 10이야? 아니면 12, 12, 10, 10이야? 거기 15잖아. 아, 옆면이잖아요, 옆면. 네, 그러니까 옆면이 15잖아. 그러니까 여기 12, 12, 10, 10으로 해요? 이렇게? 아니, 12가 두 개가 있고 12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짜리가, 밑면이 12짜리가 있고 밑면이 10짜리가 있잖아요. 자, 요거가 아마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12짜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10짜리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옆면에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옆면의 삼각형이 모양이 두 개예요. 틀렸나 보군요. 그죠? 이거를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최대한 겹치도록 열심히 그렸는데 우리 지호는 어떻게 그렸어요? 저걸 반대로 네. 그냥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12, 12, 10, 10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 10이야? 얘 그것까지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제 그림만 그거 보면 흔들-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흔들까봐 앞에 앉지 말라고 한 건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12 제가 얘는 자꾸 여기 하나를 안 끌라고. 10 대충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인 경우랑 여기가 10인 경우로 나눠서 한번 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몇이 되냐? 여기가 15죠. 15 하나, 둘, 셋, 넷. 그죠? 15 4개에다가 15 4개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가 10, 10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여기가 32가 되겠죠? 요렇게 하고 32를 더하니까 답은 120 12? 선생님 그 지금 저 12 10이 여기 안 더했지? 아니 그 12 그게 15 아니야? 여기가 15죠? 15 15, 15 4개에다가 12 2개에다가 10 2개네. 아니 저 10부분하고 15부분하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안지는 그림 잘했어. 그러면은 밑면을 어디다 붙이죠? 모양이 이상해. 모양이 이상해.
근데 요거 이제 나오니까 여기는 막 이렇게. 요거 근데 나오냐? 자, 여러분들 그린 거 이거 적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적으면 적으면 이거 나옵니까? 저거 안 사각뿔? 되지 않나? 사각구라고 뭐가 섞인 거 같아. 이거 사각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사각구를 안 나와. 그죠? 이게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적으면 사각뿔 안 나오는데? 왜 제가 적었어요? 나와요 이거? 한번 그려. 야, 내가 빨리 지갑 인력이 피하는 남자. 저기 봐봐. 제가 봤을 땐 이거 사각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작업해볼게요. 자, 네, 이거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내가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T였을 확률이 높네요. 아, 네, 저거 안 돼요, 이거? 어떤 겁니까? 좀 별로긴 했는데. 요거 좋네요. 태경이 맞았겠는데? 저거 취향. 아, 태경이 아니야? 지울 거야? 저 저거 생각. 자, 이거 안 돼요. 그럼 이거 지호가 맞았겠는데요? 느낌이? 너도 아니 맞춤 저. 자, 요렇게 여기가 12고 여기가 10이고 요 위에를 다 붙인 거예요. 옆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인 거죠. 12, 그 다음에 여기 10, 그 다음에 12, 여기 12, 10, 그 다음에 여기다 또 10 옆에다가 또 붙여놨네요. 이렇게 10. 요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답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올라와서 되고 이렇게 딱딱딱 되는 거죠. 요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 10이고 여기 10이고 여기 15 여기 15니까 결국엔 채원이랑 다른 거 같아. 자 그럼 10이 몇 개 나오냐? 10은 4개 나오고 그죠? 14개에다가 10이 2개 나오죠? 아, 네. 10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15도 몇 개 나오죠? 2개 나오죠? 요게 아마 답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0 더하기 24 더하기 30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맞은 사람 있어요? 94 똑같은데 근데 아까 거는 사각뿔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 맞았어도 약간 뽀록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모양 적으니까 되는 거. 돼요? 진짜요? 네. 뭐 그럼 다 맞았다고 해줄게요. 가방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다른 거 같아요? 저거를 왜 나는 왜 안 적어질 거라 생각했죠? 진짜 적었어. 의지의 한국인. 자, 적어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야, 근데 중요한 건, 짜는 제가 그럼 차이는 몇이에요? 차이는? 120 빼기 94인가? 몇이죠, 그러면? 와. 26. 와. 맞은 사람? 오, 슈. 아니 96. 자, 어떻게든 맞은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자, 원리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가장 길려면 이 15가 겹치면 안 돼요. 15가 가장 긴 변이잖아. 그러니까 15가 겹치지 않도록 그리면은 가장 긴 변이 나오는 거고, 가장 짧게 나오려면 15가 가장 많이 겹쳐야 돼. 15들이 가장 조금 나오도록, 겹쳐지도록 하는 거죠. 얘 15가 많이 겹쳤잖아. 중복해서 겹쳐지면서 돌리기 사라졌죠. 이런 원리로 최대한, 그러니까 긴 변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해. 아니, 땡기지 마, 야, 땡기지 마. 왜 땡겨? 여기 앉으세요. 앉으면 그냥 앉으세요. 그거 아니. 카메라 치지 말고요. 근데 뭐 카메라 치는데.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28번. 자, 28번 문제. 보기와 같이 어떤 소수를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 자연수 부분을 가, 소수 부분을 나라고 하였습니다. 나가 0이 아니고, 소수 부분이 0이 아니고, 7 곱하기 가, 8 곱하기 나가 63인 어떤 소수를 뭐뭐라고 할 때, 뭐뭐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소수를 가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겠지만, 뭐 28.5라는 소수가 있으면, 가 부분은 몇이 되는 거냐면, 28이 되는 거고, 나 부분은 0.5가 된다. 소수랑 그 정수 부분에 좀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냐? 7 곱하기 가, 정수 부분을 곱했어요. 곱한 다음에 더하기 8 곱하기 나가 됐더니 얘가 이제 뭐가 됐냐면 63이 됐다. 그럼 어떤 소수를 다이아몬드라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는 가 더하기 나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가 더하기 나가 되겠죠. 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얘를 구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나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나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태연아, 나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냐? 소수 부분이니까. 나는 그러면은 0.999999.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나의 범위는요. 0은 안 된대. 아까 문제에서 보니까 0은 아니래. 나가 0은 아니래.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풀 건데, 얘를 잘 풀 건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8 곱하기 나를 했죠.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 다 8을 곱해줍니다. 다 뭐를 곱해준다고요? 8을 곱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8 곱하면 0이죠? 네. 여기는 8 곱하기 나가 되겠고요. 여기도 8 곱하면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이 8 곱하기 나는 0부터 8 사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0부터 8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얘가 0부터 8 사이에 있는데 얘는 정수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서 얘는 7의 배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7의 배수. 왜냐면 가는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뭐가 나온다고? 7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의 배수가 나오면서 여기가 0부터 8 사이가 돼서 63이 나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가 1이었어요. 가가 1이면은 7에다가 0부터 8 사이 뭐 더해서 63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가가 좀 더 커져야 되겠죠. 왜냐면은 얘는 0부터 8 사이에 있는 거니까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8, 7에 56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56이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7이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7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요 사이가 0부터 8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9가 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이게 7, 9, 63이 돼버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0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가가 8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8, 7에 56이니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가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8 곱하기 나가 7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나는 양변을 8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8분의 7이 됩니다. 나는 8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뭐가 되냐? 요 두 개를 더한 걸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쪽은 부등식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이 가가 정수기 때문에 정수가 무한계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죠.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의 범위를 아냐면 이 소수 부분의 범위는 나온다는 거예요. 0부터 1 사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8을 곱하게 되면 0부터 8 사이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저 사이에 있는 걸로만 저걸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뭐가 되는 거죠? 가가 8이 된 거예요. 이게 8이 돼야지만 얘가 0부터 8 사이에는 7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 거는 넣어봤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뭐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다이아몬드는 8 더하기 8분의 7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뭐 통분해서 구해보면 8, 8에 64 더하기 7이니까 8분의 71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볼게요. 문제에서 다 구했어요. 8분의 71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자, 그러면 자, 이제 구해봅니다. 다이아몬드 8분의 71에다가 나누기 25니까 곱하기 25분의 1을 바꿀게요. 곱하기 20분의 1 하고 곱하기 1000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볼게요. 약분이 좀 될 것 같은데 8은 이렇게 계산하면 125가 나오겠고요. 또 계산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71 곱하기 5가 돼서 355가 나오죠. 네, 답입니다. 자, 355. 자, 이거 뭐 맞은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머리를 쓰시면 됩니다. 자, 29번 갑니다. 29번 갑니다. 두 직사각형 가나가 있습니다. 가는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 2고
나는 가로의 세로의 비가 8대 5입니다. 가나의 넓이가 같을 때 가의 둘레와 나의 둘레의 비를 간단하게 구하십시오.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가라는 거는 가로 세로 비가 5대 2예요. 그러니까 이게 5대 2니까 얘를 5 네모, 5 곱하기 네모. 자, 다시 원래 또 돌아갑니다. 5대 2까지 약분이 됐으니까 뭔가를 곱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2 곱하기 네모입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5대 2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거 30대 12. 이게 30이고, 12짜리가 있었어.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 가로, 세로의 비를 뭐라고 하죠? 30대 10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쟤를 최대한 약분해서 몇 대 몇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를 몇 대 몇이라고 부르는 거야? 5대 2라고 부르는 거죠. 얘를 최대한 약분해서 5대 2로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이 약분된 거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같은 수를 곱하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 곱했냐 했다가 6 곱하면 나오고 여기도 얼마 곱하면 나오죠? 6 곱하면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대2가 나왔는데 내가 원래 숫자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를 곱한 거죠? 각각 네모를 곱한 거야. 뭔가를 같은 수를 곱하면 원래 길이로 돌아간다. 왜냐면 이게 약분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30대 10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비례식으로 표현할 때 약분해가지고 5대 2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5대 2의 빈 거지 진짜 이게 5대 2 길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원래 30대 12로 가려면 60 곱해져가지고 갔잖아. 근데 이거 얼마나 곱해서 가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 곱해지는 숫자를 뭐라고 둔 거죠 지금? 네모라고 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5대 2인데 5대 2가 길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30대 10이었어도 5대 2인 거야. 또 뭐도 5대 2인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7을 곱해. 35대 14도 5대 2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길이로 돌아갈 때는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같은 수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놓은 거야? 네모라고 그냥 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아니니까 5대2가 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모를 곱해서 원래의 가로 세로로 간 거예요. 자, 나도 볼게요. 이 원리를 약분하기 전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쉽게 생각하자면 약분하기 전으로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뭐냐? 가로 세로 비가 8대 5예요. 그러니까 8대 5니까 똑같아요. 얘도 8 곱하기 세모. 그 다음에 5니까 5 곱하기 세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8대 5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이 가로 세로가 비가 이렇게 되는데 넓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넓이는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곱하면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곱할 거야. 곱하면 5 곱하기 네모, 2 곱하기 네모니까 이게 넓이가 뭐가 나오냐면 10 곱하기 네모를 두 번 곱하는 거죠. 네모 제곱이라고 안 쓰고 그냥 네모 두 번 쓸게요. 그냥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아니 제곱 안 배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모 두 번 곱해지고 5하고 2 곱해서 10 된 거예요. 다 곱한 거예요.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얘 넓이는 8호 40에다가 세모 두 번 곱한 거예요. 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로세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 서로? 같대요. 같은 거예요. 서로 같대요.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4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모는 이 세모에 4 곱하기 세모인데 얘를 4를 두 개로 나눠볼게요. 4를 2로 나눠보면 이거 2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2 곱하기 세모하고 2 곱하기 세모는 네모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세모에다가 2를 곱한 게 뭐가 된다? 네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2 곱하기 세모, 네모예요. 2 곱하기 세모, 네모예요. 같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넓이가 같다는 걸 통해서 2 곱하기 세모는 네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렵죠? 2 곱하기 세모는 네모였다. 그래서 요거를 다 바꿀 거야. 얘를 다 뭐로 바꿀 거냐면 2 곱하기 세모로 바꿀 겁니다. 네모를 다 뭐로 바꿀 거라고? 2 곱하기 세모.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자로 다 통일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사실 이 KMC도 약간 선행이 좀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선행이 전혀 안 돼 있고 연립방정식 정도까지 좀 돼 있어야지 좀 할만하지 않나. 선행이 안 돼 있는데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로 기특하게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요. 몇 학년? 중2 때 나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원리냐면, 다 인식이 되고요. 뭐냐면, 한 문자로 다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시키는 거야. 왜냐면 여러 개의 문자가 나와 있으면 헷갈려.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모 대신에 이 세모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세모가 되면 여기 가로 길이는 뭐가 되냐면 10 곱하기 세모가 되는 거예요. 얘가 10 곱하기 세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2 곱하기 네모로 바꾸면 여기가 4 곱하기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넓이가 같아지는 거죠. 자, 곱해보세요. 딱딱 같이 나옵니다. 이쁘게. 똑같이 나오죠. 이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 구하려고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 처음부터 그냥 근데, 곱하기 20 해갖고 근데 이게 딱 느낌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필링으로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수식적으로 잘 찾아준 거예요. 이거 진짜로 약간 본능적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막 네모 세모 나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막 숫자 막 넣어봐. 어떤 숫자 넣으니까 이거 되네? 이렇게 숫자 막 넣어봐가지고 찾아본 적도 되게 많아요. 유추하는 거죠. 숫자를 넣어서. 왜냐면 문자로 넣으면 어려우니까. 이 넓이가 같아지려면 어떤 수를 곱해줘야지 같아지겠다는 거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풀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 곱해보고 3 곱해보고 해서 곱해서 같아지는 숫자 나오는 거 딱 찾아가지고 푸는 친구들도 그렇게 풀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 방법은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좀 더 유리한데 선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막 넣어보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럼 막 넣어보면서 규칙 찾을 때 어떤 능력이 늘어나냐면 추론 능력이 늘어나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여기 대부분 시키잖아요. 직접 넣어가면서 추론하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안 넣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거를 직접 넣어가면서 막 찾아보고 이러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땠는 줄 알아? 그냥 모르잖아? 몰라. 그냥 찍었어. 그냥 찍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때 이렇게 지금 다 넣어보면서 규칙 찾으려고 했던 친구들이 당연하겠지만 월등하게 수학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왜냐?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귀찮아. 아니. 이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막 고민해보고 막 넣어보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이런 거는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그걸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잘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뭐 선생님이 저는 원래부터 천재이기 때문에 안 가도 다 보여요. 뭐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거의 없겠지만. 자, 그러면 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때 가의 둘레와 나의 둘레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의 둘레는 10 곱하기 세모 2개 있고 4 곱하기 세모 2개 있으니까 가의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의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죠? 표기하면 14에다가 2개 있으니까 28 곱하기 세모가 되겠고요. 자, 나의 둘레의 길이는 똑같이 8하고 5 더하면 13인가요? 13개 있는데 또 2배 있잖아. 그럼 26 곱하기 세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둘레의 길이의 비는 어떻게 나오냐? 가와 나의 둘레의 길이의 비는 28 곱하기 세모 대 26 곱하기 세모니까 세모가 약분이 되겠고요. 또 약분이 되죠? 28과 26도 약분이 되냐 안 되냐? 가장 간단한 걸 나타내니까 2로 약분되죠? 답은 뭐가 되냐면 14 대 13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더하라는 거예요? 아, 더하래요? 그럼 답은 27이 되겠죠. 맞았어.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행을 안 배웠더라도 막 집어넣어서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100점 없다. 이것도 맞을 거야. 아, 그러네. 이것도 맞을 거야. 이것도 맞을 거야. 자, 100점은 없다고 그랬는데 저 잘 몰라요.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들 시험 성적에 아무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채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르칠 뿐입니다. 선생님은 맡고 있는 게. 이거 저 찍었는데. 자, 찍어서 많은 친구들은 풀어서 맞추면 되죠, 다음에. 이제 점점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뭐 다 잘 풀고. 찍어서 말았어. 찍어서 맞은 사람. 30다 이거. 자, 봅시다. 30번 문제. 대망의 30번 문제. 자, 뭐, 문제가 길어요. 자, 5학년 학생 중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피자인 학생은 피자.
피자 학생. 5학년 피자 학생은 햄버거인 학생보다 9명이 적었대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피자 몇 프로죠? 피자 몇 프로죠? 피자 몇 프로예요? 안 나와 있는데요? 피자가 15%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요? 띠그래피 15% 나와 있잖아요. 이게 15%잖아요. 근데 9명일 것 같아요. 왠지. 자, 햄버거는 몇 프로죠? 햄버거 몇 프로예요? 햄버거야 37. 30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냐면 5학년 전체 숫자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뭐로 놔두면 될까요? 네모로 놔두는 거예요. 5학년 전체 수를 네모로 놔두면 5학년 전체 수를 네모로 놔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피자에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어요. 피자는 네모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100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햄버거는 네모 곱하기 100분의 3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배웠나요?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뺐어요. 뺐더니 몇 명이 돼야 되죠? 9명이 된대요. 네모 곱하기 100분의 30에서 네모 곱하기 100분의 15를 뺐더니 몇 명이 된다고요? 9명. 9명이 더 적었대요. 자, 이겁니다. 이걸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를 빼니까 결론은 네모 곱하기 100분의 15가 됩니다. 그럼 네모는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15분의 100을 곱해주면 되고 3, 5, 20, 60. 또 5학년 전체 숫자는 60명이 된다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60명인데. 60명이에요. 자, 이제 6학년을 갑시다. 6학년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6학년은 지금 200명 찍어. 210명. 자, 이걸 찍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 30번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라고 보는데, 난 개인적으로. 자, 네? 치킨인 학생을 구해야 되는데, 6학년 학생 중에 치킨. 6학년 치킨. 자, 6학년 치킨 몇 프로입니까? 6학년 치킨 몇 프로예요? 6학년 치킨. 50학년 50학년 치킨 57. 아, 50% 아니야. 107분의 19. 아, 퍼센테이지. 야, 360도에서 다 빼면 치킨 퍼센테이지 안 나와요? 아, 퍼센테이지요? 아니면 각도? 각도. 일단 각도부터 외워봅시다. 171. 170. 그러면 치킨의 비율은 360도분의 171이 됩니까? 네. 이게 비율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근데 6학년이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거 약분 되냐? 네. 뭐로 돼요? 7로 돼요? 3으로 돼요? 3으로 돼요. 3으로 돼요? 120분의 57. 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3으로 되는 거. 또 3으로 하면 40분의 19? 여기까지 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피자인 학생, 치킨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중에 40분의 19 정도의 비율로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6학년 학생 수를 세모라고 할게요. 6학년 전체 수를 세모라고 두면 치킨을 좋아하는 학생은 결론은 얘 몇 명이냐면 세모 곱하기 40분의 19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6학년 학생 중에서 치킨인 학생하고 5학년에서 치킨, 야, 5학년 치킨 몇 프로냐? 30%죠? 30%니까 5학년 치킨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60 곱하기 100분의 30 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몇이 나오냐면은 18명이. 그러면 봅시다. 6학년 학생 중 가장 치킨 학생은 5학년 학생의 몇 배라고 했어요? 3과 6분의 1배.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40분의 19는 이 18명의 몇 배라고 했냐면 3과 6분의 1배라고 했습니다. 자, 3과 6분의 1배. 이게 지금 5학년 학생 수예요. 5학년 학생 수고 이거의 3과 6분의 1배라면 6학년의 치킨 학생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18 곱하기 6분의 19가 되겠고요. 세모는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8 곱하기 6분의 19 곱하기 19분의 40이 됩니다. 약분되고 그 다음에 약분돼서 답은 12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20명이 된다. 얘 집에 왔는데 많이
자, 요렇게. 체력을 여기서 너무 많이 마시면 그럼 100점 확률이 있겠네.